자, 오늘 33번. 맞죠? 네. 자, 시작을 해보자. 33번. 답은 뭘로 나왔니? 노티스. 노티스가 나왔죠. 자, 힌트는 어디 있나? 앞에 이 cannot help but 색칠을 하시면 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문법이 뭐냐면 can't help 뒤에는 동명사 ing를 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 쓰시고, 자, can'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예요. 얘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들이, 자, 책에서는 can't help 다음에 but을 붙였죠? can't help bu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자, can't help ing, can't help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주면 can't 뒤에 but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해석은 동일해요. 자, 요 세 가지가 똑같은 건데 얘하고 뜻을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가 있냐면 have no choice but 뒤에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투부정사 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고, 얘는 뒤에 투부정사 쓴다는 거, 요걸 좀 조심하면 되겠고, 이 choice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좀 더 있는데, 그게 누가 있냐면 op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alternative라는 단어를 이렇게 추가로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have no option, have no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이렇게 써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로 나온 단어는 notice인데, notice는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알아차리다. 그래서 notice라는 건 기존에 내가 몰랐던 걸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대학 해석해보면 한 대학 역사 교수는 주어져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거지. 그리고 동사 다음에 나오는 데서 무슨 대시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대시고 명사절이겠죠. 동사의 목적 역할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는 여기 있고요. 노티스를 동사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바로 목적어절에 나온 명사절 내용일 거고,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독해에서 우리가 이 노티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주제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됐다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대절의 내용이 지금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겠죠. 그럼 뭘 알게 됐는가를 보면 되는 거지. 자, one of his students was late to school. 나한테 클래스에 나는데 수업이 늦었다는 거예요. 자, for the third time, 3번 늦었다는 거지. 그리고 that week, 그 주에. 그래서 그 주에 3번, 세 번째로 수업에 지각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좀 몰랐는데 얘가 지금 지각했다는 게 3번째라는 거죠. 3번째 지각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해석됐죠? 다시 한번 이 표현 나오면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고, 이게 독해에서 등장하면, 이 표현들이 등장하면 주제문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시험 문제로 주제문을 나타내는 문장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잘 정리해 주시고, 주제문일 확률이 높아. 자, 34번 갈게요. 자, 3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되나? however가 힌트인데, 일단 however를 먼저 보시면 요거 차이점을 먼저 좀 구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however를 보여드리면 그러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그러나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however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컴마가 바로 찍힙니다.
바로 찍히고 나서 이렇게 문장이 하나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주어를 쓰고 나서 however를 이렇게 중간에 컴마 사이에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마침표를 이렇게 딱 찍힙니다. 이렇게 생긴 however가 있고 이렇게 생긴 however가 있고 또 however가 모양이 또 있는데 이 however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컴마 그리고 주절의 문장이 한 번 더 나오고 마침표 이렇게 생기는 however가 있어요. 그리고 however 모양이 하나 더 있으니까 however 다음에 누가부터 올 수 있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그리고 컴마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however하고 오른쪽에 있는 however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 왼쪽에 있는 howev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진 접속 부사. 얘네들의 이름이 바로 접속 부사예요. 둘 다. 해석은 그러나라는 뜻이야. 얘는 컴마가 지금 잘 보시면 바로 찍히지 않았죠. 뒤에 뭔가 달고 왔지. 그리고 나서 컴마가 나와요. 여기 컴마가 여기부터요. 바로 찍히지 않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복합 관계 부사라고 불러요. 이 복합 관계 부사는 해석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however는 그러나였죠. 여기는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복합 관계 부사는 무슨 절 역할밖에 못하냐? 바로 부사절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컴마까지가 바로 부사절인 거고 이 뒷부분에 있는 문장이 바로 주절이 되는 거죠. 주절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주절은 항상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이형식 동사다. 비동사 같은 become이나 이형식 동사가 나오면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보호 자리로 가서 여기에 일반 동사가 왔다. 뭐 일형식 동사도 마찬가지 포함인데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부사를 답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그 차이예요.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좀 자세히 볼 건데 일단 however 구별부터 하자. 그럼 책에는 however를 보면 컴마가 바로 찍히지 않았죠? 그러면 접속 부사가 아니라 복합 관계 부사예요. 복합 관계 부사라고 썼어요, 쌤은. 그 다음 뒤에 보기를 보니까 hard하고 hardly가 나왔는데 저것도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보시면 여긴 지울게요, 이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hard와 hardly의 차이를 먼저 좀 더 공부해보면 hard는 품사가 뭐뭐 있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 이게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hard는. hard가 형용사 할 땐 뜻이 네 가지니까 불러드리니까 적어보세요. 어려운, 힘든, 단단한, 딱딱한. 어려운, 힘든, 단단한, 딱딱한. 어려운, 힘든, 단단한, 딱딱한. 이 hardly는 부사인데, 부사 얘기 안 했죠? hard가 부사일 때는 무슨 뜻이지? 열심히 세게. 두 가지. 열심히 세게. hardly가 부사일 때는요, 우리가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 hardly하고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언제 본 적이 있냐면 seldom이라는 단어로 혹은 rarely, 그죠? hardly, seldom, rarely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scarcely 이런 단어들과 동의어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hard와 hardly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품사 차이부터 있죠. heard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고 hardly는 부사 있는데 지금 however 아까 우리 봤을 때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부사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저 뒤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럼 맨 뒤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may try예요. 무슨 동사 왔지? 일반 동사가 왔습니다.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에 지금 일반 동사가 왔어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뭘까? 부사겠죠. 그래서 부사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봤듯이 heard라고 하는 아이는 품사가 형용사도 있었고 부사도 있었어요. hardly는 부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 동사 왔다는 걸 힌트로 잡아보면 부사가 나올 자리니까 부사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문법적으로는 둘 다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풀까? 일단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석이 돼야 자연스러울까? However, hard를 쓰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라는 뜻이 될 거고 hardly가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너가 아무리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부정문으로. You won't lose weight. 뭐 할 수 없을 거다. 살을 뺄 수 없을 것이다. 한 가지 더 힌트가 더 있는데요. 복합관계 부사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름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보라는 단어가 힌트가 되는데 왜 이게 힌트가 되냐면 양보의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어떨까요? 서로 반대가 됩니다. 지금 주절의 내용은 you won't lose weight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주절의 내용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럼 양보의 부사절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지? 반대니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보의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서로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won't lose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보면 마이너스 내용이었으니까 양보의 부사절의 내용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hard를 답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you won't lose weight. 뭐 할 수 없을 거다. 살을 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lose weight의 반대말은 gain weight예요. 살이 찌다야. 살이 찌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이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는 문법입니다. hard하고 hardly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요. however 차이점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네. 다 적었으면 쌤이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건 여기 지울게요. 우리가 however를 공부할 때 이왕이면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게 누구냐? 바로 whatever입니다. 이 whatever라는 단어는 복합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복합 관계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오늘은 그 중에 뭘 볼 거냐면 복합 관계 형용사라는 걸 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whatever라는 거에 아주 간단한 특징을 하나만 볼 건데 이 whatever라고 하는 이 복합관계 형용사는 여기 형용사 이름에 좀 집중해 보면 돼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부터 달고 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게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뒤에 순서가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가 오고 마침표가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복합관계 형용사는 whatever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뒤에 이렇게 명사를 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뒷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게 누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명사는 수식할 수 있겠죠. 근데 형용사나 혹은 부사는 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whatever 뒤에는 절대로 형용사나 부사부터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however는 특징이 어땠냐? however 우리 방금 봤지만 뒤에 형용사나 부사부터 오는 게 가능했죠. 그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however 뒤에는 명사부터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however, 복합관계 부사인 however는 뒤에 뭐부터 오는 게 가능했죠? 아까? 형용사 또는 부사부터 오는 건 가능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건 됐단 말이야. 근데 뭐는 안 된다? 이 뒤에 명사부터는 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합 관계 부사였죠. 그러면 부사란 말이지. 그럼 부사니까 수식할 수 있는 게 형용사나 부사는 수식하는 게 가능하지만 명사는 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올 때 whatever와 however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나중에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럼 얘가 문제로 출제될 때 이 자리에 쌤이 여기다가 whatever를 써보면 얘는 왜 안 되냐? 뒤에 뭐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 혹은 부사부터 나와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whatever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자마자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콤마 보이시죠? 콤마가 뭐의 상징이다? 부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는 건 둘 다 동일해요. whatever도 부사절이 될 수 있거든. however도 부사절이 될 수 있고. 이 복합관계 형용사인 whatever는요. 명사절과 부사절의 기능이 다 있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얘는 명사절, 부사절 다 있는데 이렇게 콤마가 붙으면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사절로 쓰였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no matter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뭐일 때요? 부사절일 경우에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however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no matter로 시작하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 matter how 뒤에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콤마 찍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no matter로 바꿀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사절일 경우에만 바꿀 수 있어요. 부사절일 경우에만 아무 데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고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서로 반대가 된다. 항상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요. 다 적었나요? 자, 그 다음 35번 갑시다. 자, 35번 문제는 힌트가 어디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unless부터 보세요. 쌤이 표시만 했어. 그 다음에 어디에 색칠할 거냐면 have. 그 다음 어디에 볼 거냐면 won't have. 이게 왜 힌트가 되죠? 일단 저 unless 이름부터 시조부죠. 얘가 접속사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를 문법에서는 시조부라고 배웠습니다. 그걸 어디 보고 알았니? 주절의 시제가 미래, 그쵸?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일 때 시간이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쓴다 라고 했죠. 요거는 배웠으니까 unless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if not의 뜻이라고 했죠. 그럼 만약 뭐 하지 않으면 have a clear idea of this benefit인데 idea of를 해석할 때는 뭐뭐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에 대한 생각, 개념. 그래서 of를 항상 해석할 때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아이디어 뒤에 붙어있는 of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에 대한 생각, 개념. clear는 무슨 뜻이었니? 분명한도 있고 명백한, 명확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unless부터 benefit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benefit 뜻이 뭐였어요? 이점. 그럼 해봐요. 이 이점에 대한 너의 분명한 생각이 분명한 개념이 있지 않다면 있지 않다면 즉 없다면으로 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너가
이 이점들 혹은 혜택도 좋아요. 이 혜택들, 이 이점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면 혹은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you won't have the motivation 나왔는데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가 왔고요. have 동사 왔고요. motivation 목적어 왔으니까 일단 문장은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쌤이. 이 motivation 같은 뜻이 뭐였지? 동기부여라는 단어인데 이 motivation하고 동의어가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centive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incentive와 motivation이 동의어입니다. 동기부여라는 뜻이고요. 동기란 뜻도 돼요. 동기부여 혹은 동기예요. 또 두 가지로 기억하는 게 좋아. 항상 이 motivation이나 incentive 같은 명사들이 나오면 요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오도록 약속되어 있고 이 투부정사가 하는 일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하려는 동기 혹은 동기부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려는 동기 또는 동기부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반드시 기억하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 motivation이라는 단어로 나오면 투부정사가 항상 뒤에 따라 나올 거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뭐 하려는 동기예요? To make the change인데 make the change 뜻이 뭘까요? 변화를 만들다니까 변화하다겠죠. 그지? 그리고 우리가 잘 보시면 투부정사가 준동사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럼 준동사의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죠. 준동사의 목적어가 나왔다면 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한번 끝나야죠. 근데 안 끝났단 말이지. 그럼 기억해보자. 목적어가 명사인데 안 끝났어.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는?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왔겠죠. 그죠?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분사라고 한다. 그래서 분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need라는 단어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뒤에 목적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게 없죠. 목적어 뒤에 없기 때문에 능동관계예요? 수동관계예요? 수동관계니까 답은 needed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 change is needed만 해보세요. the change is needed. 그럼 필요로 되어지는 되어진으로 해석하니까 필요로 되어지는 변화를 만들려는 동기부여. 동기를 won't have니까 가지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럼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면 unless you have a clear idea of these benefits 이러한 이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이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필요로 되어지는 변화를 만들 motivation 동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거죠. 쌤이 왜 unless가 힌트가 된다고 했을까? 한 번 더 해볼까요? unless와 같은 시조부 접속사 얘가 우리가 시조부라고 알 수 있는 건 뭘 보고 안다고 했지? 다시 한번 주어 뒤에 무슨 시제 동사 온다? 현재 시제 동사가 오고 얘가 오고 주절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주절은 미래로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는 모양이 뭐뭐 있다고 했지?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이런 것들이 온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나선 동사 원형 다 조동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다 뭐라고 했니? 시제가 이거 미래라고 했죠. 이게 미래예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 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고 했고 문법에서는 배운 게 미래 동사를 쓸 수 없다라고 했던 거. 이렇게 생겼을 때 이 unless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맞나요? 기억해야 될 거고. 쌤 이런 얘기 했죠. 시조부가 나오면 주제문 모양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주제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주제문의 내용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unless로 시작했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다시 한번 시조부가 나오면 주제문이에요. 그럼 시조부의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그럼 얘를 뭘로 바꿔라? 플러스로 바꿔라. 플러스로 바꾸면 주제문이 될 거다. 그럼 이 내용을 뒤집어 보자. 반대로.
unless가 if not이었으니까 not을 뺀 해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if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너가 이러한 이점들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개념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죠? 필요로 되어지는 변화를 만들 동기가 생기겠죠. 됐죠? 네. 그게 주제문인 거예요.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라는 건 뭘까? 이러한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라 라는 거지. 그게 이 글 쓴 사람의 주장이에요. 답이겠죠. 그래서 clear라는 단어 우리가 공부할 때 명백한, 명확한 기억하라고 했지? 네. 그죠? 우리 어휘 시간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럼 clear 말고도 동요가 뭐뭐 있어요? clear의 동요도 좀 얘기해 볼까? 가장 쉬운 단어 obvious, evident, apparent 이런 단어들은 우선적으로 빨리 외워주세요. 다 무슨 뜻이지? 명백한, 명확한 이런 단어입니다. 분명한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여기 써져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기본 단어니까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싹 정리해 주시고. 자, 36번 가자. 36번. 답은 뭘로 나왔니?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요. 뒤에 걸로 했죠. 자, 이게 답인데. 자, 이걸 왜 답을 했을까? 봅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 because 뒤부터 보면 되죠. 맞아요. 얘가 접속사기 때문에 because 뒤부터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죠. 그지? 주어 어디 있나요? 한 단어를 찝어보자. most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누가 주어지? features가 주어죠. 자, 우리가 이거 주어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한번 써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all, some, any, half, percent, most, the rest, 분수 표현, majority, 대다수 이런 단어들이라고 했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특징이 뭐다? 전치사 of 뒤에 있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니까 동사의 수일치는 여기에 맞춘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most가 왔으니까 대부분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건 최상급 아닙니다. 자, 해석을 할 때는 대부분의라고 해석을 할 건데 다시 한번 보면 of 뒤에 있는 명사니까 the theme park features 바로 얘기했죠. 주어가 features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일단 주어는 복수예요. 그럼 여기도 복수 동사가 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바로 수일치였어요. 단수 복수 맞추라는 수일치였어. 근데 주어를 보니까 복수야. 그죠? 그러면 여기다 당연히 복수 동사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기준이 뭐죠? 바로 태였죠. 태는 무슨 태야? 능동태와 수동태. 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능동이 답인지 수동이 답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푼다고 했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한다 당한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풀면 되겠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돼요. 확인해 보세요. accompany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죠? 그럼 수동으로 가자 이거지. 지금 보기를 보시면 accompany라는 단어도 단수 복수예요? 단수 동사예요? 복수 동사예요? 얘도 복수고 얘도 복수예요. 수일치는 동일해요. 수일치에선 차이가 없는데 태가 차이가 나죠. 무슨 차이야? 얘는 우리가 능동태가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수동태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accompany라는 단어는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다 써드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이 accompany라는 단어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뭘로 기억을 꼭 해야 되냐? 얘는 타동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타동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뭐뭐를 수반하다, 동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타동사니까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얘기는 얘기예요. 뭐뭐를 수반하다, 동반하다는 뜻인데 그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으로 쓰겠고 없으면 수동으로 쓰겠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요 사이죠.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수동으로 답을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셈 하나 더 보여줄게요. 목적어를 주어로 뺀 게 수동태라고 했지? 그럼 수동태로 만들어낸 모양이 지금 be accompanied by예요. 색칠해 보세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be accompanied by는 뭐뭐에 의해 수반되다, 동반되다 일단 써볼까요? 뭐뭐에 의해 수반되다, 동반되다. 뭐뭐에 의해 수반되다, 동반되다. 적었죠? 근데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될 때 뭐뭐에 수반되다, 동반되다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면 뭐뭐와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다시 바꿔서. 뭐뭐와 함께 나타난다의 의미입니다. 수반되다, 동반되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나타나는구나, 함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얘기 빠먹었네 아까. 동사 가지고 문제 풀 때 기준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수일치, 두 번째 태, 세 번째가 시제죠. 세 번째가 시제인데 시제 적어주세요. 세 번째. 근데 둘 다 시제가 똑같이 현재니까 여기서는 시제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수, 태, 시제 중에 차이점이 나는 게 뭐죠? 지금 여기서는 태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능동태, 수동태로 문제를 푼 겁니다. 다시 한번 기준 세 가지. 수일치, 태, 시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문제인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 수, 태, 시제 그 세 가지 기준 중에 뭘 가지고 물어봤다? 나한테는 태를 가지고 물어본 문제다라고 보는 거지. 보기를 보고.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태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lots of signboard인데 sign보다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by부터 다시 출발해 보면 by가 무슨 사지? 전치사죠. 그래서 by에다 전치사 쓰시고 이번엔 전치사 by 뒤에 뭐 나왔는지 보세요. lots of는 형용사죠. 많은 이란 뜻이고 signboard 명사 왔으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라고 배웠죠? 그 두 가지가 뭐야? 명사 아니면 동명사 인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어때야 돼?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끝났니 안 끝났니? 안 끝났죠? signboard에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단 말이지? 그럼 또 한 번.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올 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수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와야 되는데 지금 대시랑 왓이랑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뭐였지? 분사. 두 번째는 관계사절. 근데 지금 문제 나온 걸 보면 관계사절을 문제로 물어본 것 같죠?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사절은 무슨 절?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보기가 that과 what이 왔단 말이지. 우리 what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죠? 뭐뭐 있니? 의문 대명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문사 what이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도 있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얘는 다시 한번 보면 의문사,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니까 의문사 what일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 what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두 개잖아. 공통점은 뒤에 무슨 문장 온다는 거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의문사로 쓰인 what도 명사절이고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도 명사절입니다. 뒤에 평서문 왔으니까 순서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을 잘 보시면 지금 that 뒤에 무슨 문장 왔죠? 주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이 that의 이름도 관계대명사겠죠. 다시 한번 보면 뒤에 will 포인트부터 왔어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무슨 문장 왔다 얘도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왔구나까진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절이라고 했니? 바로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what과 that의 차이는 선행사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차이점이 뭐다?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여러분 문장 구조 보셨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으면 문장이 끝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이 끝났는데 명사절이 올 자리인가요? 아니죠. 명사를 수식하려면 뭐가 와야겠어요? 형용사절이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뭘로 합니까? that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선행사 있으니까 that이 답이 이렇게만 푸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럼 틀릴 수도 있어요.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물론 관계대명사 왔은 선행사가 앞에 없는 게 맞아.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인보드가 선행사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만 풀지 말고 어떻게 풀자?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차이로 풀자. 다시 한번 보세요. that이랑 what이랑 문제가 나오면 뒤에 있는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세요. 응? 자, 이거 지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전치사 by 다음에 signboard라는 명사가 왔네. 그럼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끊는 거라고요. 끊으면 돼요. 자,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안 끊었어. 안 끝났어. 그리고 뒤에 뭐부터 왔지? will point you라고 해서 지금 동사부터 나온 거 확인된단 말이야. 누구 자리가 빠져 있어요? 주어 자리가 빠져 있단 말이지. 지금 불완전한 문장 나온 거 맞잖아.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걸 보자마자 우리는 that이라는 건 무슨 절이라고 보면 된다? 한 방에 가세요, 이제. 형용사절이구나.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what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써보고 나면 문제 금방 풀 수 있단 말이야. 그쵸?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차이로 보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명사라는 걸 수식할 수 있는 건 이름이 뭐겠니? 당연히 형용사절밖에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라는 단어는요,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you가 IO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겠어? DO겠죠. 그리고 무슨 절이지? 명사절이죠. 그래서 IO에게 뭐뭐를 가리키다 라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지적하다, 가리키다 뜻이니까. 그럼 너에게 where you want to go,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항상 해석할 땐 주어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너가 어디로, 주어가 어디로 뭐뭐 하는지 이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뭐 하는, 너에게 표시하는, 가리키는 표지판, 그죠? 그 표지판에 의해서 수반된다. 수반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함께 나타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함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because부터 볼게요. Most of the theme park features인데 이게 뭐예요? 대부분의 테마파크의 특징은요, 뭐에 의해서? 자, 한 번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표시해주는, 가르쳐주는 표지판, 많은 표지판들에 의해서 함께 나타난다, 수반된다는 건 함께 존재한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뭐가 있다는 거야? 표지판이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are accompanied by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빠르냐? 잘 봐. 이제 한 방에 끝내줄 거야. 얘를
그냥 have로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삼형식 동사 have 뜻이 세 가지 있잖아. 먹다, 가지다, 있다. 그 중에 있다로.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볼까요? 대부분의 테마파크의 특징은요. 뭐가 있다는 거지?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에게 표시해주는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 간단하게 끝났죠. 그래서 accompany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are accompanied by가 나오면 이걸 한 단어로 바꿔버리세요. have로. 그럼 해석이 깔끔합니다. 해석 어떻게 했다? 있다의 뜻으로. 먹다, 가지다, 있다 중에 뭐 가지다도 좋겠지만 있다가 좋겠죠. 그러면 해석이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표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매우 편하다. 됐나요? 네. 오케이. 다음 37번 나왔는데 답은 어떻게 나왔니? 쇼잉. 어떻게 알았어요? 쇼잉 뒤에 동사랑 그다음에 동명사 중에서 동사가 오게 되면 동사가 두 개인데 동사 또 어디 있어요? is. 그렇지.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여기 is likely to get까지 밀쳐봤는데 일단 동사 여기다 표시할게요. 뒤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누가 나올 자리야? 주어가 나올 자리겠죠? 다시 한번 show는 왜 답이 안 될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openly라는 단어는 분명 부사니까 얘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show라는 걸 여러분들이 답을 해버리시면 뭘로 시작하는 문장이 돼버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무슨 문이 되지 얘는? 명령문이 됩니다. 명령문으로 시작할 수 있죠.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동사가 없었으면 괜찮아. 근데 있단 말이야. 동사가 있으니까 여긴 명령문으로 만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얘는 왜 되냐? 이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있었죠? 동사가 있었죠. 맞죠? 네. 정확히는 지금 단수 동사인데 동사라고 표시할게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면 마침표가 여기 있지? 마침표 딱 찍을게. 지금 이 구조야. 간단하게 보면. 엄청 길어 보여도.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당연히 명사처럼 생긴 건데 지금 동사 원형은 답이 안 됐어요. 그럼 동사를 바꿔서 모양과 형태를 바꾸어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만든 게 뭐 있어? 투부정사랑 동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 두 가지를 기억해 보면 첫 번째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말 배웠지? 주어나 보어 자리에 온 동명사는 주어나 보어 자리에 온 동명사는 뭘로도 바꿀 수 있다.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양들이죠. 동명사가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온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해석은 동일하죠? 어떻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건 동일하다. 다 적었나요? 그럼 showing your displeasure, displeasure 뜻이 뭔데? 불쾌감이죠. 불쾌감. 그리고 show는 주어긴 한데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your displeasure, IO예요, DO예요? 이게 DO죠. 그리고 to 나왔는데 전치사겠죠? waiter or anyone else. 이게 IO겠죠. 자, 그리고 끊어보면 뒤에 무슨 거 왔기 때문에 전치사구
왔기 때문에 하는 일은 뭐겠어요? anyone else를 수식해주면 돼요. 그럼 anyone else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anyone else in a service industry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anyone else in a service industry는 간단하게 그냥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 부분까지 먼저 해석을 해보자. 이제 전까지요. 누구에게? 웨이터나 또는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사람에게 당신의 너의 뭐를 불쾌감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데 오픈리예요. 어떻게? 드러내고 솔직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뭐 대놓고 이렇게 하겠죠. 오픈리니까요. 공공연하게가 좋을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공공연하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 바로 overt라는 단어가 공공연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overtly라고 이렇게 바꿔보면 overtly showing your displeasure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럼 뭐 하는 것?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라는 건 밖으로 드러내놓고 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놓고 혹은 공공연하게 너의 불쾌감을 누구에게죠? 5월 병력구전하면 쌤이 뒤에 것만 해도 된다고 했지? 그럼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은는이가로 주어 마무리해야죠. 그 다음 동사를 잘 보시면 is likely to 나왔어요. 쌤 이런 얘기했죠. be likely to 표현은 주제문이다. 요거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뜻이 뭐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석 세 가지로 적어 놓으세요. 주제문 표현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적었나요? 네. 자, 그러면 is likely to get you less satisfactory service인데 여기서 get이라는 단어도 잘 보세요. get이라는 단어가 그냥 얻다라고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쌤이 이런 얘기했죠. get이 얻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다. 그러려면 get 뒤에 목적어가 몇 개? 하나만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눈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끊어볼게요.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한번 끊었어. you로 끝났나요? 아니요. 안 왔죠. 그러면 you라는 단어가 지금 명사야. 그 뒤에 나온 게 뭐죠? less satisfactory service인데 그 뒤에 나온 품사가 뭔 것 같아요? 명사. 그렇지. 서비스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get이라는 단어 뒤에 명사가 지금처럼 2번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you가 명사고 서비스가 명사인데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얘기해 보세요. 너가 서비스는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걸 몇 형식이라고 배웠지 우리? 4형식이죠. 그래서 get이라는 단어가 4형식이 되면 해석을 어떻게 했지? IO에게 DO를 가져다 주다의 뜻이에요. IO에게 DO를 가져다 주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지. 구조를 잘 보셔야 돼. 그러면 U가 IO가 되겠고 less satisfactory service가 DO가 되겠죠. satisfactory 뜻이 뭐였어요? 만족스러운인데 less가 붙었으니까 덜 만족스러운, 덜이에요. 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너에게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가 돼요. 확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혹은 뭐뭐 하기 쉽다. 그럼 다시 너에게 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가져다 주게 될 경향이 있다. 이거죠. 가능성이 있다도 좋고요. 다 적었나요? 그럼 주어 부분부터 먼저 확실하게 해석을 해보세요. 뭐 하는 것? 너의 불쾌감은 어,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치. 너의 불쾌감을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근데 어떻게 드러내는 것은? 공공연하게. 뭐 대놓고. 그죠? 드러내는 것은 너에게 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가져다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뭐 서비스를 가져다 준다니까 우리가 해석을 조금 더 바꿔보면 쌤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단어를 offer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offer 뜻이 뭐죠? 제공하다니까. 그럼 너에게 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쌤이 이런 얘기 좀 한 번 더. is likely to 동사원형이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봤을 때 이제 잘 봐야 돼. 이 문장의 내용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분명 마이너스죠.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지? 어떤 게 안 좋았어? 그치. 바로 앞부분이죠. openly showing your displeasure. 색칠해보세요. 그게 문제지. 이게 문제점이지. 그래서 너의 불쾌감을 어떻게 드러내놓고 이거지? overtly나 openly라는 건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뭐하다? 좋지 않다야. 그럼 우리가 표현하다의 단어가 뭐가 있지? express라는 단어가 있죠? 표현하다 기억하지? 네. 그러면 너의 불쾌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지금 책에서는 show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단어를 살짝 바꾸면 expressing으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expressing. 어때?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지금 주어 부분의 길이를 보세요.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openly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service industry까지가 주어죠. 그죠? 네. 물론 한 단어면 showing이 주어요.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건 주어 자리가 어디까지냐지. 주어와 주어 자리는 다릅니다. 주어는 showing이 맞아요. 근데 주어 자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죠. industry까지죠. 본동사 전까지가 주어 자리, 주어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주어 부분이 길어 짧어? 길죠. 생각나는 거 없나? 주어가 길 때 쓸 수 있는 방법. 가주어, 진주어 그게 떠올라야지. 그럼 이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바꿔 쓰면 어떻게 될까? It is likely to get you less satisfactory service. to show인데 쌤이 이제 바꿔보자. 여러분 이렇게 써보세요. It is likely 뭐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offer라고 바꿔볼까요? 바꿔서 자, 쌤이 가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뭘 쓰면 돼요? to 쌤이 단어 바꿀게요. express로 to show 해도 되지만 그지? 이렇게 되지만 to express your 끝까지 displeasure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displeasure to a waiter or anyone else인데 그냥 your displeasure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a waiter or anyone else in the service industry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바꿔보면 어떤 구조가 됐지? 무슨 주어라고요? 가주어고 진주어 어디 있나요? 여기가 진주어 자리로 쓴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 놔도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내용을 읽어보니까 또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 내용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뭐 하라는 얘기일까? 뭐가 좋지 않다고 했죠? 너의 불쾌감을 어떻게 공공연하게니까 to하고 express 사이에다 우리 써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였지? openly 나왔지. 근데 쌤이 이 단어 써까지 잖아. 좋은 단어. overtly. 명백하게, 공공연하게 이런 뜻이라고 했죠. 대놓고. 그러면
to하고 동사원형 사이에 이걸 따로 떨어뜨리면 분리부정사라고 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다가 부사를 쓸 수 있거든. 그러면 to overtly express your 이런 식으로 바꿨단 말이야. 자, 우리가 왜 지금 이걸 연습해야 되냐? 지금 책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완전히 쓴 게 아니에요. 바꿔낸 거야, 쌤이. 똑같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 내용은 달라진 게 없지만 쌤이 단어도 조금 바꿨고요. 그죠? 표현 방식도 좀 바꿨어요. 나중에 이제 올해지 너희들은 올해 시험 보면 이렇게 생기는 게 답일 거야. 문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꾼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문장을 바꿔버린다고. 그럼 아무 문장이나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문 성격이 띈 문장들을 바꿉니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러면 뭐 하는 게 나쁘다고 했죠? 한 번 더 얘기하면 너의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것, 표현하는 것. 이건 좋은 게 아니구나. 됐죠? 네.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좋은 서비스, 만족스러운 서비스 보세요. less satisfactory 서비스가 아니라 more. 단어 바꿔서 less의 반대말이 more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려면 뭐 하면 되겠어? 그래서 불쾌감이 있더라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overtly나 openly하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표출하는 건 좋지 않구나 이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그럼 거꾸로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고등 영역은 이걸 요구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꿔서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라고 했잖아. 안 좋은 거라며. 그럼 뭐 해야 나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overtly, openly showing your displeasure가 좋은 게 아니라며. 그지? 그럼 뭐 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럼 답이잖아. 할 수 있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잘 정리하시고. 지금 쌤이 바꿔놓은 문장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 문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is likely to까지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냐면 이 문장은 주제문이라는 힌트가 몇 개가 들어가 있지? 2개가 들어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지? 나한테 주제문이라고 던져주는 힌트가 2개가 있는 거야. 이 문장 안에는. 정리 잘 하시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등 독해는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야. 절대. 38번. 오늘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만 합시다. 답 뭘로 나왔니? 또 대시랑 와시랑 문제가 나왔죠.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엔 쌤이 대시랑 와시랑 나오면 어디부터 보라고 했냐면 이 단어의 뒤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선행사가 있나 없나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렇게부터 보면 안 돼. 대시랑 와시랑 나오면 뒤부터 먼저 보세요. 그럼 뒤부터 먼저 봤을 때 had, happened가 왔어요. 그럼 무슨 자리가 빠져 있지? 자, 쌤이 표시해 볼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주어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어 자리가 빠져 있으면 무슨 문장이 온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 거죠. 그럼 쌤이 이렇게 써볼게. that부터 먼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 쌤 써보자.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면 이 대세 이름은 뭐밖에 안 되니? 그렇죠. 얘는 관계대명사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거 알았다면 한 번 더. 무슨 절이죠? 형용사절이다. 선행사가 있다를 해석하기 전에 형용사절이다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왜? 이름이 뻔히 2개지거든.
의문사거나 관계대명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해석의 차이밖에 없다고 했죠. 똑같이 둘 다 무슨 문장 온다고 했지?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왓의 이름은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알긴 알아야 돼. 근데 그닥 의미가 없다는 것 뿐이야. 한 번 더 쓸게요. 왓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 와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무슨 절이지? 둘 다 똑같이 명사절이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의 차이는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차이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선행사가 있고 없고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쌤은 여기다가 얘가 형용사절 그리고 얘는 명사절이다. 이제 어디 보면 되겠어요? 앞문장 구조 보면 되죠. My brain 주어예요. could는 조동사지. 그렇지 않아? 조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rocess라는 단어는 뭐 과정, 절차 이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단어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 스펠링이 똑같아. process는 동사일 땐 뜻이 뭐였어? 처리하다야. 명사일 때는 과정, 절차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죠? 처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조동사 could가 힌트였단 말이지. 동사 원형이 보여줬어요. process가 동사로 쓰였어요. 조동사 보고 났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나올 자리야? 목적어가 나올 자리죠. 동사의 목적어 기억하죠 이제? 그럼 동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할 자리고 동사의 목적어가 되려면 기본 품사가 뭔데? 명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답 나왔지. 그래서 여기 w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happened까지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what이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What had happened? 일어났던 것 이거죠. 뭐뭐 했던 것. 관계대명사겠죠? 그러면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이후에 뇌는 뭐 할 수 없어. What had happened? 일어났었던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거죠. 처리할 수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뭐 기억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자 위에서부터 쭉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Last year 작년에요. My boyfriend and I were in a car accident. 뭐예요? 교통사고에 있었다? 무슨 말이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죠. Both cars 두 차 모두가 had their parts scattered. 무슨 말이야? 그들의 차들의 파편이 부러지게 했다. 지금 잘 보시면 주어가 왔고 동사만 표시할게요. Their parts가 부품이거든. 파편, 부품 이런 뜻인데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뭐 나왔죠? 하나가 더 왔어요. 얘가 하나 더 왔죠? 하나 더 왔죠? 다시 물어보자. 여기 있는 have는 몇 형식으로 보여? 5형식으로 보여야 돼요. 이 5형식의 have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사역동사라고 한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라고 했지.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쓰나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지. 누구도 올 수 있어. 과거분사 PP형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PP형이 온 거예요. 왜요? 얘가 흩어지니까 이러지 말고. 그치? 목적격 보어 뒤에 목적어가 따로 안 보이기 때문에 수동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동사 원형인 scatter를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scatter는 뭐뭐를 퍼뜨리다거든? 널리 퍼지게 하다, 퍼뜨리다? part는 부품이라고 보면 돼요. all over the road는 부사구죠. 도로 전체라는 뜻이야. 도로 전체, 도로도 여기저기 이런 뜻이거든? 그럼 왜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PP형을 썼냐? 이유가 뭐였죠? 목적격 보어 뒷자리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쓰면 안 돼요. 사역동사는 뒤에 동사원형이다라고 기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오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사역동사 have는 해서 어떻게 써?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PP형이 올 때는 뭐뭐 되게 하다니까. 두 자동차 모두가 부품들이 사방팔방 퍼지게 했다. 흩어지게 돼요. 이거죠. 흩어지게 했다. 그럼 all over the world 어디에? 도로 사방팔방에. 그리고 in people's garden 어디에? 사람들의 정원에. 심지어는 어디에도?
문 입구, doorway가 어디냐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잔디밭을 쓱 넘어서 가는 길을 doorway라고 하거든. 그래서 잘 보시면 all over the road 부사구죠. 네. 여기도 부사구죠. in부터 garden까지. 그리고 병렬 구조가 돼서 even도 또 왔지만 또 부사구예요. 병렬 구조란 얘기야 이것도. 그러면 어딜 봐도 목적격 보어 뒤에 목적어는 따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동 관계야. 목적어가 뭐뭐 당하니까 수동이다 그렇게 풀지 마시고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관계다라고 푸세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사고, 큰 사고 난 거죠 지금. 그 사고 이후에 뇌가 뭐 할 수 없었대요. What had happened? 일어났었던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는 건 우리가 추측컨대 기억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 프로세스란 단어를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remember로 바꿔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대시랑 와시랑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디부터 본다? 이 뒤부터 먼저 빠르게 보시라. 됐나요? 네. 만약 뒤에 봤더니 완전한 문장이 왔어. 그럼 접속사 되시겠죠. 대밖에 답이 안 될 거예요. 됐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세요. 해석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